60세 생일날 최 씨는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회사 임원이었습니다. 평생 일만 했습니다. 승진이 전부였고 돈이 목표였고 성공이 인생이었습니다. 60세 생일 아침 회사에서 축하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케이크를 자르려는 순간 가슴이 쪼개지는 것 같았습니다. 쓰러졌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수술대 위에서 의식을 잃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죽는구나. 평생 뭐 했나? 정말 중요한 게 뭐였나? 그때 떠오른 것은 회사도 돈도 직위도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었습니다. 소홀했던 자녀들이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했던 하늘이었습니다. 다행히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가족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일 산책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죽을 뻔한 후에야 진짜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죽기 전에 깨닫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중년이 되어서야 알게 된 인생의 진짜 중요한 것들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깨달음은 건강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20대, 30대에는 밤을 새워도 괜찮았습니다. 술을 마셔도 다음날 멀쩡했습니다. 건강검진도 안 받았습니다. 아프면 그때 가지 뭐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건강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50을 넘기면서 달라집니다.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합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픕니다. 혈압이 오르고 혈당이 오르고 콜레스테롤이 오릅니다. 병원 가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약 먹는 개수가 늘어납니다. 그제야 깨닫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지위가 높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프면 돈도 못 쓰고 여행도 못 가고 맛있는 것도 못 먹습니다. 누워서 천장만 바라봅니다. 건강한 몸이 최고의 재산입니다. 한 사업가는 말했습니다. 젊을 때 건강을 팔아서 돈을 벌었고 늙어서 그 돈으로 건강을 사려고 하는데 팔지 않는다고.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다고. 젊을 때 지켰어야 했다고 후회했습니다. 두 번째 깨달음은 관계가 진짜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젊을 때는 성공에만 집중했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을 취소하고 일했습니다. 가족보다 회사가 우선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나중에 찾아뵙겠다고 했습니다. 배우자는 당연히 기다려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녀들은 알아서 크겠지 했습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면 깨닫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갑니다. 죽음으로, 이별로, 연락 끊김으로 사라집니다. 부모님은 어느새 늙으셨고 찾아뵙고 싶을 때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배우자는 지쳐서 마음을 닫았습니다. 자녀들은 낯설어졌습니다. 그때 후회합니다. 왜 그때 시간을 함께하지 않았을까? 왜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을까? 왜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때는 늦었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사람은 다시 올 수 없습니다. 관계는 재산보다 귀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세 번째 깨달음은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장 비쌉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한 줄 알았습니다.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내년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미뤘습니다. 나중에 하지 뭐, 은퇴하면 하지 뭐, 시간 많을 때 하지 뭐 했습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60이면 20년, 30년 정도가 남았습니다. 길어야 그렇습니다.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더 짧습니다. 10년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급해집니다. 하고 싶었던 것들을 지금 해야 합니다. 가고 싶었던 곳을 지금 가야 합니다.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지금 만나야 합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한 어르신은 말씀하셨습니다. 은퇴하면 여행 다니겠다고 평생 돈만 모았는데 막상 은퇴하니 무릎이 아파서 못 다닌다고, 젊을 때 다녔어야 했다고,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깨달음은 타인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유로워집니다. 젊을 때는 남들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할까? 저렇게 입으면 이상하게 볼까? 체면이 깎일까 걱정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참았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깨닫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모두 자기 인생 사느라 바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걱정했던 것들은 기우였습니다. 그러면 자유로워집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입고 싶은 대로 입습니다.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합니다. 남의 시선에서 해방됩니다. 이것이 나이 드는 것의 축복입니다. 한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70이 되니 아무도 나를 안 봐서 오히려 좋다고, 젊을 때는 시선이 부담이었는데 지금은 자유롭다고, 하고 싶은 거 다 한다고 웃으셨습니다. 다섯 번째 깨달음은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소박함이 진짜입니다.
젊을 때는 큰 것을 추구했습니다. 큰 집, 좋은 차, 비싼 옷, 해외여행. 이런 것들이 행복을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가지면 만족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져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것을 원했습니다. 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깨닫습니다. 진짜 행복은 작은 것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것, 따뜻한 밥 한 끼, 산책길의 꽃, 손주의 웃음, 친구와의 차 한 잔. 이런 소박한 것들이 진짜 행복입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만족이 옵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면 풍요로워집니다. 비교하지 않으면 평화롭습니다. 이것이 중년이 배우는 지혜입니다. 여섯 번째 깨달음은 용서와 화해의 중요성입니다. 미움은 나를 병들게 합니다. 젊을 때는 자존심이 셌습니다.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원수를 만들었습니다. 앙금을 쌓았습니다.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깨닫습니다. 미움과 분노는 상대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해친다는 것을 말입니다. 속을 끓이는 것은 납니다. 잠 못 이루는 것은 납니다. 상대는 멀쩡한데 나만 병듭니다. 그래서 용서합니다.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입니다. 화해합니다. 자존심보다 마음의 평화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미안하다고 먼저 말합니다. 사랑한다고 표현합니다. 후회하기 전에 합니다. 한 할아버지는 형제와 20년을 안 만났습니다. 재산 다툼 때문이었습니다. 70이 되어 먼저 찾아갔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형제가 울었습니다. 남은 시간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그날 밤 편히 잤다고 했습니다.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깨달음은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입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재입니다. 젊을 때는 항상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내일, 다음 달, 내년, 10년 후를 계획했습니다. 현재는 미래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현재를 희생했습니다. 언젠가 행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았습니다. 항상 다음 목표가 있었습니다. 끝없는 경주였습니다. 정작 현재는 없었습니다. 삶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지금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 순간뿐입니다. 지금 숨쉬고, 지금 느끼고, 지금 사랑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현재에 집중합니다. 지금 하늘을 봅니다. 지금 음식을 음미합니다. 지금 사랑하는 사람을 안아줍니다. 내일을 제약하지 않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삽니다. 결국 우리가 중년이 되어 깨닫는 것은 간단합니다. 건강하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작은 것에 감사하며 용서하고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 이것이 인생의 전부입니다. 젊었을 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입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요. 지금부터라도 실천할 수 있으니까요. 남은 시간을 진짜 중요한 것에 쓸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바꾸십시오.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십시오.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남은 인생 진짜 중요한 것들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